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7주차 1차 시가 되네요. 2장의 마감을 짓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물리적인 물리적인 내용을 수학식으로 만들고 그 수학식을 푸는 과정으로 쭉 이계선형 상미분 방식이다 해서 1계 선형 상미분 방식, 2계 선형 상미분 방식 배워왔잖아요. 대표적인 이제 두 가지 케이스를 우리가 항상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매스 스프링 시스템입니다. 매스 스프링 댐퍼까지 있는 상황인데요. 댐퍼를 다른 말로 대시팟이라고도 해서 뭐 피스톤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고, 그 물리식은 my2'-cy1'-ky 이퀄 0. 그러니까 m은 매스, c는 이제 대시팟, 그러니까 피스톤의 댐퍼 개수, 그 다음에 K는 스프링의 상수,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퀄 0 나오면 이 개 자체를 이 시스템 그 자체를 나타내는 식이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어떤 힘을 주면서 이 매스를 움직이게 한다 그러면 어떤 포스가 이 포스가 적용이 된 그런 어떤 걸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가 앞서 배웠습니다. 그죠? 이제 어쨌든 이와 같이 이제 이계선형 상미분 방식이 나타나면 시스템 그 자체를 나타내는 고유한 시스템 개가 재차 함수가 되고, 어떤 포스가 주어졌다고 하면 외력을 주었다면 이 어떤 포스 외력을 주었다면 R이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 것에 해당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포스를 임의로 주고, 그러니까 진동을 하는 어떤 포스를 임의로 주고, 어떤 그 개의 RT를 외력을 줄 때 어떤 포스 제로에다가 코사인 오메가 t와 같이 진동을 주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이때의 해는 뭘까 하면 y는 어떻게 나타나는가요 하면 y는 r 0이라고 할 때 해인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yh에다가 요 값 r이 있는 값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 yp가 만들어지는데, yp는 지금 코사인 오메가 t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 되는 어떤 함수를 담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기준을 담고 있는 전형적인 함수, 그러니까 코사인 오메가 t 또는 사인 오메가 t가 포함되어 있는 일반적인 함수 yp를 설정하고, yp를 a, b와 같은 적절한 개수값을 곱해져 있는 값이라고 해서 계산을 하면 결국 A와 B가 산수되어서 어떻든 쭉 기다란 식으로 만들어지는 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과정으로 Y particular solution을 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Y homogeneous solution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equal 0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E 람다 T라고 하는 형태를 나타낸다고 했고, 그때 람다를 구하는 거는 그죠? 람다 1하고 람다 2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C1의 2의 람다 1t 더하기 C2의 2의 람다 2t와 같은 것이 호모제니스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Y 제너럴 솔루션은 호모제니스 솔루션하고 이 좀 전에 이야기한 이 퍼티큘러 솔루션, 즉 요 외력으로 주어져 있던 일반 함수의 일반형 A 코사인 오메가 t, B 사인 오메가 t를 합성 플러스로 나타내는 것이 나타난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과정을 이미 안다고 봤을 때, 자 그러면 이제 particular solution의 A니 B니 하는 값을 구하는 것은 위에 구하는 과정이 구해진 결과만 보였습니다만, 과정은 한번 미분한 게 y가 a 코사인 오메가 t, b 사인 오메가 t 합이라 봤을 때, 한번 미분하면 그들의 각각의 미분, 그러니까 마이너스 a 오메가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b 오메가 사인 오메가 t와 같이 나타내고, 또 한 번 더 미분하면 yp의 2'은 한 번 더 미분이니까 오메가 제곱의 a 그다음에 오메가 제곱의 b와 같은 형태로 나타내겠죠. 이제 그걸 나타내서 원식에다가 다 집어넣는 듯 치면 우리 값을 원식에다가 집어넣으면 값을 구해서 함수값을 앞서 이야기한 A니 B니 같은 것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라는 걸 보이겠어요. A니 B니 같은 걸 구하는 거는 과정은 이렇게 나타내 보이면 이 두 개의 식이 만들어지잖아요.
두 개의 식이 만들어졌으니까 두 개의 식에서 A하고 B를 구하는 과정인데 A하고 B를 구하는 과정에서 2원 그러니까 A, B 미지수가 두 개인 2원 1차 연립 방정식 두 개의 방정식이 요 두 개를 나란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해서 A, B를 우리는 대수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때 공통되게 A에 B를 곱하고 그죠? B를 곱하고 여기 A를 곱하면 공통되게 나타내는 값을 구하시고 A, B를 구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구하게 되고 그 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AX 더하기 BY 이퀄 C dx 곱하기 2y 이퀄 f 이와 같이 x, y를 구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x, y를 구하고 싶을 때 x와 y는 어떻게 구하느냐면 뭐 크게 가우스 소곱법이라는 방법을 해서 여기에 b를 곱하고 여기에 e를 곱하면 그죠? e를 곱하면 b를 요 식이 같으니까 요 식은 다 상수식이고 요 부분만 남잖아요. 그러면 AE 빼기 DB, BD AX는 CE 빼기 BF가 되니까 X는 뭐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겠죠. AE 빼기 DB 분의 CE 마이너스 BF와 같이 구할 수 있다라는 게 가우스 서거법 또는 그 크라머 공식이라고 해서 요 식을 다시 쓰면 A, B의 X, Y는 C, F인가요? 같이 되고 여기에 D, DX 더하기 E, Y는 F 이와 같이 만들어서 X와 Y를 A, B, D, E와 같은 것뿐에 X는 C, F의 B, E가 되고 이렇게 계산하고 Y는 똑같은 것에 같은 것에 위치를 바꿔서 A, D의 C, F가 되어서 나타내는 값이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뭐 산수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산수는 오히려 간단해요. 절대치는 이 대각선 곱하기 또 다른 대각선을 빼기 이 대각선 곱하기 또 다른 대각선 곱하기의 빼기를 하면 위의 식을 나타내는 이런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A, 이와 같은 B, 이와 같은 C, 이와 같은 D, 이와 같은 E, 이와 같은 F라고 생각하면 똑같은 식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구하는 게 여기 이야기한 A, B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라는 걸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YP particular solution은 이제 코사인 오메가 t 함수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코사인 오메가 t 함수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예를 들어서 위에 만약에 요번 제차 함수 제차 미분 방정식이 y2' 더하기 ay1' 더하기 ay1' by 이퀄 0이라고 하는 제차 함수라고 했을 때 이 함수의 해는 2의 람다 1t 더하기 c1의 c2의 2의 람다 2t 이렇게 구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c가 0이라면 그러니까 댐퍼가 없다면이죠. 그러니까 c가 0이라면 이 항 자체가 없어지는데 그러면 댐핑 효과가 없다는 얘기일 텐데 그럼 스프링만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스프링만 있었을 때는 우리가 코사인 m분의 k가 그러니까 my2' 더하기 ky 이퀄 0이라고 했을 때 다르게 했으면 y2' 더하기 m분의 ky 이퀄 0이라고 하는 이런 함수가 될 텐데 결국 y는 코사인 m분의 kt 의 a 더하기 b 사인의 m분의 k t가 되겠잖아요. m분의 k를 이제 오메가 제로라고 흔히 쓰고 나타냈을 때 좀 전에 나타냈던 어떤 값이
조금 전에 나타냈던 값이 지금 여기는 여기입니다. 그죠? n분의 k를 오메가 제로라고 보면, 그러니까 오메가 제로의 제곱이 그러니까 y2 프라임 더하기 오메가 제로 2 프라임 오메가 제로 제곱에 y 이퀄 0 이와 같은 식이라고 봤을 때는 그죠? 그렇게 나타내면 저와 같이 이 오메가 제로라는 고유 진동수를 갖고 있는 형태가 되고, 이제 그랬을 때 y particular solution이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 형식을 띠고 있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오메가와 오메가 제로가 동일하다면 다른 현상이 발생합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차식에서의 다시 말해 n분의 k를 n분의 k 제곱을 오메가 제로라고 하고, 이라고 했을 때 그 제차식의 진동수를 오메가 제로라는 것을 나타내면 2파이분의 오메가 제로, 그러니까 헤르츠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주파수, 고유 진동 주파수라고 이야기하죠. 고유 진동수 주파수라고 하고 2파이분의 오메가 제로 헤르츠라고 불러요. 그 말은 1초에 2파이 원주상을 몇 번 도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 게 이제 주파수라는 뜻이니까. 그런데 반면에 우리 어떤 포스를 임의의 포스를 줬는데 그때의 진동수는 오메가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2파이분의 오메가 헤르츠가 될 텐데, 이 두 가지가 만약에 오메가 제로와 오메가가 일치하는 현상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면 다시 말하면 y2 프라임 더하기 ay1 프라임, 지금은 이게 c였다고 제로였던 거였지만 by 다시 말해 b는 지금 k 같은 경우였지만 m이 나눠진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때 어떤 f0와 같은 함수 rt라는 걸 줬다고 했을 때, 외력을 줬다고 하면 이제 y homogeneous solution은 a의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b의 사인 오메가 제로 t와 같은 형태를 띈다 그랬고, 근데 y particular solution은 뭐 c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d 사인 오메가 t와 같을 텐데, 이 두 식을 함께 써서 뭐 코사인 함수라고 하나로 뭐 k 코사인 오메가 t 형식으로 쓸 수 있죠. 마이너스 델타 같이 코사인 내용은 안 해. 코사인의 백각공식 a 플러스 b는 예를 들어서 코사인 a 코사인 b 빼기 사인 a 사인 b와 같은 방법을 쓰면 이와 같이 나타날 텐데,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오메가와 오메가 제로가 동일하다면 또 다른 피노메나가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yp가 y 호모지니스 솔루션하고 동일하다는 얘기인데 중근이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근이 발생하면 어떻다 그랬어요. 앞에 x가 한 번 더 곱해진다는 그런 얘기 했을 때, 지금은 x가 변수 x라고 안 쓰고 t라고 보고 있으니까 t가 한 번 더 곱해지는 yp에 t가 한 번 코사인 오메가 제로 t에 오메가 t가 한 번 더 곱해지는 그런 함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거를 우리는 레조넌스라고 부르고, 이와 같은 대표적인 어떤 케이스가 이미 있었어요. 1940년에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시애틀, 뭐 워싱턴의 가장 큰 도시죠. 주도는 아닌데 가장 큰 도시인 시애틀 아래쪽에 있는 타코마라는 곳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부지도란다. 구글 지도를 살펴보면 그런 곳이 나타납니다. 그게 타코마 네로즈 브릿지라는 걸 1940년에 38년에 공사를 하고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 차례를 달렸는데, 이게 지금 현수교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바람에 내려오니까 협곡 같은 것이 있어서 그게 바람이 많이 부니까, 마침 바람이 부는 그 외력이 오메가가 원래 이 브릿지의 고유 진동수인 오메가 제로와 일치하기 때문에 이 t가 한 번 더 곱해져 있는 그런 외력이 발생했다라고 본 거죠. 그 결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t가 시간인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값이 커지니까 이 값 자체가 점점 커지잖아요. 사인 오메가 제로 t는 이런 형태야 뭐 일정한 주파수를 가지고 진동수를 가지고 계속해서 동일한 값을 있지만 그 값의 진폭이
시간에 따라서 점점 커지니까 결국 이 그래프와 어쨌든 결국 이 모습이 되어서 나중에는 이 타코마 네로 브릿지라는 그 자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어떤 현상. 다시 말하면 레조넌스 공진이라고 하는 현상이 빚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가 있고 또 맥놀이와 같이 두 진동수가 외력이 가해졌을 때 두 진동수가 비슷하게 나타날 때는 뭐 이와 같이 사인 함수 사인 오메가 2분의 오메가 제로 플러스 오메가하고 오메가 제로 마이너스 오메가가 두 가지가 연거푸져 있으니까 큰 것에 따른 주파수 높은 것에 따른 것과 주파수 낮은 것에 주파수가 낮죠. 주파수 낮은 것과 주파수 좀 큰 것과로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비트가 음악 같은 소리가 여러 가지 진동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음악을 청취할 수 있는데 그 비트가 만들어지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것으로 나타내면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계선형 상미분 방식의 해는 호모지니스 개 시스템 개 그 자체의 해와 특별한 외력이 주어져 있던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와 합성입니다 라는 것이 그 답이죠. 그와 같은 것을 설명하고 있고 특별한 케이스로 진동이 발생하는 그는 고유 진동수와 외력의 진동수가 동일할 때 발생하는 레조넌스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이고요. 그와 같은 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걸 보이고 있고요. 또 다른 우리가 이제 이계선형 상미분식의 두 가지 대표적인 케이스를 이제 다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다른 게 RLC 서킷을 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RLC 서킷을 이제 둔다 그랬는데 RLC 서킷은 이제 R이 저항, L이 인덕턴스, C가 카패시턴스라고 이름을 짓고 각각의 뭐 유닛은 단위는 옴, 헨리, 페렛, 시박이 나타낸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뭐 이것도 여전히 식은 이와 같이 나타날 테고 여기에 이제 외력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인풋이라고 하는 것을 교류를 주었다 그러면 교류 전압을 인가했다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나타낸 것을 이계선형 상미분 방식으로 나타낸 것을 다시 쓰면 L2', Li2', Ri1' C분의 I의 E'이겠죠? 그거는 이제 요 식을 이제 미분한 거니까 비슷하게 다시 코사인 오메가 t와 같은 이런 외력을 주는 경우인데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이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하고 동일한 결과죠, 그죠? 그래서 동일한 결과로 나타내고 실제 그 식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y는 제너럴 솔루션이 뭐냐면 y 호모지니스 솔루션과 y 퍼티큘러 솔루션의 합이다라는 이야기. 결과는 같습니다. C1의 2의 람다 1t 더하기 C2의 2의 람다 2t 더하기 y 더하기 yp에 해당하는 것이 yp가 지금 코사인 오메가 t니까 a 코사인 오메가 t 아까처럼 오메가 t 더하기 b 사인 오메가 t 같이 나타내는 거다. 이와 같은 것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개 그 자체 이 회로 그 자체의 해가 복수 세 가지 케이스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가 이제 두 개의 실수근이냐, 또 하나 두 개의 켤레근이냐, 또 하나는 중근이냐 이렇게 했는데 복수 켤레근이라는 말이 이제 진동이 있는 그런 식이 되고 그 결과가 똑같이 나타나는 형태가 됩니다. 대표적인 어떤 예를 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위에 같은 시계 위에 같은 이와 같은 회로에 그 값이 각기 저항이 11옴, 그다음에 인덕턴스가 0.1헨리, 그다음에 카패시턴스가 100분의 1페라라고 했을 때 이 함수의 결과에 인가가 되는 E가 그러니까 인가되는 전원이 교류로 110V의 사인 60Hz 곱하기 파이 t와 같이 나타내면 뭐 이와 같이 나타낸 것을 110의 사인 377 t와 같이 쓴 거죠,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풀으라 그러면 제차인 경우에 람다를 각각 구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10, E에 마이너스 10t, E에 마이너스 100t와 같은 것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교류 신호도 이제 좀 전에 A 코사인 377t, B 사인 310t와 같이 만들어질 테니 그들을 각기 계산하면 결과적으로 교류 출력은 교류 전체의 출력, 전체의 전류는 이와 같은 식으로 만들어집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랬을 때 만약에 이 지금 C1이니 C1이니 C2니 하는 이게 없는데 만약에 두 가지의 뭡니까 그 초기값을 주어진다 그러면 초기값이 시작할 때의 전류가 0, 전류의 1차 미분도 0이라 치면 그러니까 두 가지의 초기값을 주어지면 C1과 C2를 상수에 의해서 대수 상수식에 의해서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 결과 이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뭐 여러분들 이게 푸는 과정은 물론 산수를 직접 하실 수도 있고 또 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챗GPT 같은 걸 써서 그래프를 그려보려 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작업을 하면 교과서에 있는 이런 유형 같은 그림처럼 만들어질 텐데 그 결과는 원래 이제 이 결과식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 여기 파란 점선은 요 위에 있는 결과 제너럴 솔루션이라고 하는 초기값을 주어진 제너럴 솔루션이고 이제 요 실수는 퍼티큘러 솔루션으로 말하자면 외력의 결과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잘 보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외력을 준 것에 따른 것으로 전체의 결과가 외력을 준 그 결과에 점점 닮아져 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게 되겠죠. 이제 그런 거를 우리는 steady state 하고 이런 보는 거예요. 충분히 시간이 경과하면 그 시스템은 강하게 외력을 주고 있는 방법으로 따라갑니다라는 것을 나타내겠다라고 볼 수 있고, 가기 전까지를 상황이 좀 비껴나가 있는 상황을 우리는 transient 그러니까 과도기 지나가는 어떤 과정, 완전히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일치하는 과정을 steady state라고 부른다 치면 그 지나가는 과정을 지나서 건너가는 그런 과정을 transient라고 부른다. 이제 그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RLC 회로나 스프링 매스 댐퍼 시스템이나 사실은 두 가지 다 이계선형 상미분 방식이고 그 결과가 동일한 유사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일렉트리컬 시스템이나 메카니컬 시스템이 거의 흡사하다. 그래서 서로 닮았다. 상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영어로 analogy라고 부르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크게 다른 유형의 물리계인 전기계든 기계계든 그 결과는 다 아주 유사하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도 다뤘던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물리계를 수학적 모델로 쓰고 수학적 모델을 구했더니 이제 그것이 선행상미분 방식이 됐고, 특히 이제 이계선행 상미분 방식이 됐는데 그 이계선행 상미분 방식의 풀이는 호모지니스 솔루션과 퍼티큘러 솔루션을 별개로 해서 따로따로 풀어서 다 합하는 것이 그 결과의 답이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7주차 2차 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7주차 2차 시를 다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들어오죠.